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간까지 계시면 이제 강의에 이제 번아웃이 되기 시작하시는데 마지막에 이 번아웃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강의 주제를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이거를 번아웃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윤리법제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윤리법제위원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누가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단톡방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번아웃이 돼 있으니 제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강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 문재영 교수님이 추천해준 이 의사의 번아웃이란 책을 읽으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은 이 번아웃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생활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너무 부담스럽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어떤 독후감 같은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실은 최근에 이제 의료계에 너무 큰 일들이 연달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여기에 꼭 의사 선생님만 계신 건 아닐 수도 있어서 많은 의료인들이 이제 번아웃된 게 사실입니다. 그 번아웃이 되신 분들한테 조금은 이제 위로가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슬라이드 조금 다르죠. 이제 원래는 그 주어진 폼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교수님들 말씀처럼 AI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I 챗GPT만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AI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강의를 초안을 작성해주는 감마라는 챗GPT를 쓰면 AI 프로그램 쓰면 앞에 방금 이런 것 일러스트레이션도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강의하신 앞에 오전 강의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쓰신 강의의 어떤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대부분 이제 AI를 활용한 것들이 꽤 눈에 많이 띄는 걸 보면 이제 이 AI가 굉장히 우리 쪽에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이 번아웃을 어떻게 해결해 주진 않을까. 이 배터리가 빠진 상태에서 제가 한번 고민을 했고 이제 윤리적이기 위해서 이제 디스크로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이제 특이점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AI의 지능이 이제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그 특이점이 과연 언제 올까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앞에서 말씀한 그 에이전트 AI가 되면 아마 그게 사람을 능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 개인의 특이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를 볼 때마다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렇게 기술이 너무 발전합니다. 너무 발전을 하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 번아웃이라는 개념이 60년대, 70년대에는 그렇게 막 나온 개념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세상이 빨리 발달하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하고 뭐 여기 검색을 해보면 뭐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은 이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을 활성화하며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가 처음에는 가족들이 단톡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만은 이제 직장에서 그걸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재앙이 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단톡방 제가 들어있는 단톡방만 해도 너무 많고 학회 단톡방도 많고 그러다 보니 너무 초연결 사회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퇴근 후에 카톡 금지법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에서는 이제 단톡방에서 몰래 나가는 기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읽은 거죠. 대중의 심리를. 개인적으로는 이 몰래 단톡방 나가기는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저도 많이 나갔습니다.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발달이 어떻게 보면 이 현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번아웃을 일으키는 어떠한 전체적인 배경이 된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제 번아웃을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가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결과 그걸 직업적 증후군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업과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의 3요소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 저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일단은 아마 지금 오늘 강의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이쯤 되면 냉담해집니다. 내가 뭘 하나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는 어떤 그 자기 보호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주제에 내가 너무 몰입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를 쏟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니어 스태프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는 반응입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성취감이 저하되죠. 강의를 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이제 번아웃 오신 분들이 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 강의를 잘 못하는가 하고 이제 번아웃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고 나면 내가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번아웃 준비하면서 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번아웃이 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사의 번아웃에 대한 강의니까 세상에 번아웃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조사를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의사들의 번아웃은 약간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약간은 좀 동조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은 이제 응급의학과나 어떤 중환자실, 1차 의료 이렇게 중증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번아웃 때는 여기가 중환자 학계에서 이제 주관하다 보니까 중환자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번아웃 비율이 좀 더 높고요.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는 전공의들이 전문의보다는 번아웃 비율이 높습니다.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대답하는 어떤 번아웃 비율이 한 60, 70%가 나 번아웃 돼 있어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미국도 한 60% 이상 되긴 하지만은 전문의에서 이제 전문의나 개업의들은 한 45%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런데 영국은 확실히 사회주의 의료 체계라서 그런지 이제 레지던트도 그렇고 약간 레지던트 이후의 삶이 약간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이 있고 저희가 지금은 요 의정 갈등 전에까지만 해도 전공의들이 36시간 근무 제한이었습니다. 다 24시간 당직을 포함한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날 낮 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은 24시간 제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범 사업에서는 24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한국이 원래 의사당 환자 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은 제일 많고 당연히 번아웃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전공의들의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들여다보면 이제 주 최대 근무 시간이라는 개념을 보면 미국도 80시간 이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최대 근무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요 의정 갈등 전까지만 해도 88시간이었죠. 그리고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도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전만 해도 이제 2022년도에 어떤 전공의 실태 조사를 한 거 보면 평균 주 근로 시간이 77시간인데 아마 주 80시간 초과 비율 아마 88시간까지는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4주 평균으로 봤을 때 반 이상이 80시간 이상을 초과했고 주 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직 근무하고 그 다음 날 12시간 정도는 하고 저녁에 퇴근하니까 32시간인가 근무를 하고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36시간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아니면 우울감, 그다음에 자살 생각 비율들이 일반 어떤 인구 대비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의사들의 번아웃의 원인이 약간은 구조적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구조적인 문제만이 전부는 아니고 개인의 어떤 취약성이나 개인이 대처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의사는 번아웃에 취약한가? 의사란 직업이 문제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제가 이 영화를 한 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다른 게 아니라 이게 주연이 이제 미키 루프라고 저 시절에 한창 굉장히 섹시한 남자 배우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나이도 들고 그런 이 배우의 일생과 어떤 이 영화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영화인데
이제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이제 프로 레슬러가 인기가 떨어지고 이제 몸도 망가지고 해서 가족들하고도 이제 레슬링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자기 사회생활에만. 그러다가 이제 가족과 멀어진 다음에 다시 몸이 아프고 이제 퇴물이 된 다음에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직업에 대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만을 하다가 이제 한다는 내용인데, 내용은 굉장히 그렇지만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번아웃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제 주변에 가끔씩 보는 그 의사 선생님들, 제가 뭐 외과 교수님들 중에 몇 분들은 집에 잘 안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라는 게 워낙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방이나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약간은 그 모든 거를 디렉팅하고 그다음에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직업이다 보니 거기에 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을 때만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고 뭐 해야 되니까 이제 병원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워라밸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삶과 그다음에 의사로서의 삶의 분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주변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눈에 들어오는 분들 한두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영화가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도 이 번아웃에 대한 것을 좀, 워라밸과 번아웃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아웃의 원인은 조직적인 어떤 그 환경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행정 업무, 특히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병원 행정 업무에 많이 관여하게 되고 근무 시간도 많고, 그다음에 보상 체계는 제가 주변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봐도 나 병원에서 충분히 그 대우를 받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는 대우를 좀 적게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직장 자체가 굉장히 갈등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갈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런 환경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주로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일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잘못 짜진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고 오래 한 거를 막 훌륭한 거라고 막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해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스포츠 같은 거에서도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뭐 달려 막 그런 하고 막 감동 실화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이제 충분한 휴식과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뭐 소방 재난 현장에서도 마지막까지 환자를 뭐 이렇게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영웅적으로 그려지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작전 시간이나 회복 시간이랑 이런 팀 위주의 어떤 접근, 시스템적인 접근이 훨씬 더 누군가의 이제 안전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시기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아마 의료계가 아닌가. 나도 환자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집에 갈 수가 있어? 집에는 가야죠. 네.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유명한 실험인데, 밀그램의 이제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어떤 실험인데,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그 징벌에 대한 학습 효과에 대한 실험을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거긴 한데, 뭐 60년대라서 아마 그런 개념이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 요 사람이 아마 그 피험자고, 이 사람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험자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틀리면 전기 자극을 주게 돼 있죠. 전기 자극을 주게 돼 있는데, 이제 몇 와트까지 주려면 450볼트까지 줄 수 있게 됐는데, 450볼트면 이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자극인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실험을 계속 해주십시오라는 코멘트를 실험자는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한 65%의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체벌하는 거를 올린 거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전기의 어떤 용량까지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고 권위에 쌓여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도 누군가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취약하다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저희가 의사의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상황이랑 이런 실험들을 비교해 보면
약간 뭔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사람은 자율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어떤 동물인데, 문제는 이 자기 결정성 이론을 보면 이제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내적인 동기가 생긴다죠. 그래서 이게 자율성이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율적으로 내가 한 행동들이 잘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우리가 피드백 받을 때 우리는 내적 동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 팀에서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있어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데, 요즘에 대부분이 뭐죠? 이제 외적인 동기에만 왜냐하면 의정 갈등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그만두셨는데, 도저히 우리 의료기관에서 내적인 동기를 충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그것조차 안 되면 외적인 동기라도 내가 월급 많은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번아웃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적인 동기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내적인 동기까지 만약에 되면 우리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환자학회도 그렇고 환자를 갖다가 생명을 구하고 뭐 이런 굉장히 기본적으로 환자 우선주의라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의 틀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너무 우리의 어떤 현실을 옥죄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사회라는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들도 그렇고 인센티브 시스템도 몇 년 전부터 모든 병원이 마치 민간 기업의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뭔가 이제 경영 기법들을 도입해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병원을 운영해가지고 얻는 수익률은 매출의 3%밖에 되지 않거든요. 정말 수익률 안 나는 이 산업이 병원 산업인데도 이제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에 관련돼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내가 퇴근 시간을 내가 결정 못하는 것도 자율성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워라밸을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전공의 시절에 퇴근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퇴진을 늦게 와가지고 내 퇴근 시간 조절 못하고 데이트하기로 했던 여자친구는 이미 화가 나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번아웃이 오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번아웃이 되는 환경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어떤 삶의 질의 어떤 위기를 보면 전공의 시절이 이렇습니다. 잠도 못 자고 기본적인 의식주도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주니어 스텝쯤 되면 이제 내가 이제는 좀 안전한 상황에서 진료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이제 뭔가 인정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스텝이 되고 저 정도 되면 이제 학회에서 강의도 하고 하니까 존중도 받게 되고, 나름 또 강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너 잘했어 하면 인정도 받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런 최저 5점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병동에서 전화가 오죠. 환자가 어디가 안 좋은데 가봐야 되는데 이거 내일까지 강의 자료 제출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강의를 먼저 마무리하고 환자를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이렇게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의료계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적으로 조금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아웃의 원인의 어떤 개인적인 것도 이게 잠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김도경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딜레마 상황을 늘 겪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삶과 일의 불균형을 이제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저희가 이제 번아웃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영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있기 전에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어떤 삶을 바라보거나 현상을 바라볼 때 이제
그냥 대중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자기만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위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중들이 이제 막 주식에 버블에 뛰어들죠.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내용인데 이제 위기의 신호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의정 갈등의 위기의 그 의정 갈등도 불과 4년 전에 그 전공의들이 한 번 더 파업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아마 그 인력 의대 정원 발표했을 때 한번 짧게 의정 갈등에 비하면 이번에 비하면 짧았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과연 우리 의료계가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시리어스하게 접근을 했느냐 하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집단 사직이 원인이 반드시 이제 번아웃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정책자의 어떤 잘못된 판단, 그다음에 그 과정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는 이제 오로지 건보 재정의 건전성만을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은 이윤 추구를 기대하고 있고, 의료 자원은 특히 저희는 효율성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뭔가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선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이제 번아웃을 경험할수록 의료 오류는 늘어나고 번아웃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의료 오류가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특히 제가 말한 2번이나 어떤 큰 일이 있었다는 거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때 이제 의료계가 굉장히 큰 번아웃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대학병원 근무하는 의사의 한 70% 이상이 아마 번아웃을 경험하고 이 젊은 의사들일수록 번아웃이 더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도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번아웃이 미치는 영향인데 요 노란색으로 그 지금 적어 놓은 것이 저희가 이 의정 갈등 동안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보시면 이직과 조기 은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직률 상승. 그다음에 저희 과 내부에서도 이제 팀워크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서로 소통을 잘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비는 오히려 의료인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는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의 평판도 더 하락을 하고 환자들은 환자대로 진료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만족도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이번에 이 의정 갈등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이 의사들의 번아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적인 상태들, 그다음에 자율성이 사라지고 어떤 관계성이 이제 깨지고 이제 오로지 성과만으로 서로 평가받는 이런 시스템이 될수록 오히려 더 이제 이 번아웃이 해결이 되기보다는 아마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느냐.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 이제 병원은 이제 외적 동기만을 자꾸 채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직을 막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외적 동기만 채워주고 누구도 내적 동기를 채워줄 수 있는 아무런 어떤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부 다 이제 번아웃에 빠져가지고 뭔가 소속감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스스로도 자꾸 예전보다 오히려 급여는 조금 더 보상을 받았지만은 뭔가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다만 과거가 꼭 반드시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은 한때 저희가 이제 그래도 어떤 그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그런 것들은 시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조금 더 이런 미래를 준비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문화를 다시 과연 언제쯤 복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이제 단순히
그 뭐 조직적인 솔루션도 필요하지만은 뭐 이 책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책을 보시면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감정 코칭이나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뭐 수영에서는 거의 전설이죠. 예, 이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병 결승전에서 이제 스타트하고 난 다음에 수경이 벗겨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어요. 어떻게 했냐면 평소에도 수영장에 불을 끄고 훈련을 했대요. 벗겨질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거의 기계처럼 그렇게 훈련을 1년 365일을 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가르쳤던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도 이 사람이 이제 성과를 이루니까 막 이런 책도 쓰고 해서 계속 뭔가 이제 피드백을 긍정적인, 넌 할 수 있어, 막 이런 피드백을 줬죠.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막 이 펠프스의 어떤 성과에 이제 메모리 되어서 사람들이 저게 맞다고 생각해서 막 그쪽을 막 찬양을 했는데, 2014년도에 우연히 펠프스가 고백을 합니다. 2014년도에 나 우울증으로 자살 생각까지 있었던 경험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아무리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번아웃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 누구도 이제 번아웃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있었던 감옥에 오바마랑 뭐 빌 클린턴이 가서 이제 뭐 성지순례 하듯이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30년 동안 넬슨 만델라가 이제 갇혀 있죠.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이게 죽었을 때도 정부에서 이제 탄압을 목적으로 이제 아예 장례식장도 못 가게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만델라가 이제 훈련하면서 나중에 이 말을 합니다. 이제 나를 자유로 이끌어줄 문을 향해 감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제 비통함, 억울함, 증오를 여기에 남기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고 이제 모든 걸 용서하고 화합을 통해서 이제 남아공의 현실을 이제 개선을 하죠. 이제 이 책에서 말한 어떤 개인적인 솔루션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어떻게 큰 개념인데, 피해자의 역할에 너무 이제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의정 갈등이나 그다음 의료 시스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의 의사들과 의료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너무 그 피해자 되기에만 몰입을 해서 현실에 이제 눈 감아 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버리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의료계의 상황이 앞에서 말한 그런 자기 결정성이 높고 그다음에 번아웃이 되지 않고 내적 동기가 충만한 어떤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이제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모든 거를 갖다가 이제 증오나 미움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